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전직 본부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최근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과정에 한 총재 등 통일교 측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의 뜻에 따라 진행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사업과 유엔 사무국 유치 등 5개 요청 사항을 청탁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백 2개가 건진법사를 거쳐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1,000만 원 안팎의 가방들을 샤넬에 웃돈을 내고 교환해 갔는데 모두 건진법사의 심부름을 대신해 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행정관과 건진법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 측이 여전히 선물과 청탁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라며 김건희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이 이제 더는 덮을 수 없을 정도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알려진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통일교와 김건희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검찰은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에게 6천만 원대 고가의 선물을 건넸으며 이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의 직접 결제를 받은 청탁이었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한 총재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 금지했고 김 여사 수행비서에게 샤넬백이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건희 본인은 여전히 단 한 차례도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그동안 왜 방치했는지 오히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멈춘 것 아닙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탁해 대통령 부인을 통해 국정을 좌지우지하려 한 시도이며 김건희는 이 구도 한복판에 있는 인물입니다. 국민은 이미 수많은 의혹을 알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 컨텐츠 후원, 그리고 이젠 통일교까지. 그런데도 그녀는 늘 법의 테두리 밖에서만 존재해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부 분열조차 권력 노름으로 변질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공개적으로 윤석열, 김건희의 뒷배로 정치하던 친윤이 당을 망쳤다고 맹비난했고 일부 친윤 인사들은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넘겨줄 테니 단일화하자는 밀실 협상을 시도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공당이 아니라 권력 암거래소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의 사적 권력 남용, 그 부패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특혜와 면죄부, 거기부터 기생하는 정치 권력까지. 이제는 이 썩은 고리를 끝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분노를 함께 보여주세요. 경제가 다른 나라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유독 우하향으로 꼬라박는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이 산업경제정책이 없어요. 산업경제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서 미래를 보여줘야죠.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 투자하세요. 이 길로 갑시다. 이렇게 방향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리더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는 단기적 효과는 크지 않아요. 좀 길게 봐야죠. 이제 두 번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평화예요. 여기는 휴전선에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부 전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아요. 아직도 여전히 법률적으로는 전쟁 중입니다. 휴전 중이죠. 정전 중. 그런데 북한과 너무 지나치게 강대강 대치 전략을 취하는 바람에 사이가 너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저 동네가 언젠가는 군사적으로 충돌하겠구나. 저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됩니다.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당장 효과 있는 건 있어요. 시장이 공정하면 투자하겠죠. 그런데 시장이 불공정하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아니 이 주식을 어떤 친구가 주가 조작을 해요. 막 부담 그러니까 바로 김건희 떠올라요. 불공정하게 누군가는 대량 공매도를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다. 주가 조작해도 힘세면 다 봐주더라. 전 세계에 광고를 했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데 저기는 힘세면 처벌이 안 되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불신,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불공정하다고 믿어지면 누가 그 시장에 주식을 사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러면서 미국에 투자하잖아요. 그거 젊은이들 잘못이 아니죠. 국내 시장은 못 믿겠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시장의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는 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시장의 불공정성은 그냥 의지 하나로 앞으로 걸리면 죽는다. 돈 다 뺏긴다. 돈 번 거 이상으로 벌금도 내야 되고 그 이상으로 감옥도 확실하게 오랫동안 가 있어야 된다. 무서워서 못하겠죠. 법대로 하되 법대로.